2장 학습 관련 이론. 해설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한 가지는 교육, 즉 지식의 전달에 있습니다. 따라서 해설가로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학습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학습과 관련된 다양한 모델과 이론을 배우고 실제 해설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 전략을 고민하고 응용하는 것은 해설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데 매우 기초적인 지식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1. 몰입.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을 중심 위치에 두고 부단히 지각하고 평가합니다. 자신이 경험하고 지각하는 지역 특성, 거리, 차단량, 갈등, 위험, 자유, 유능성 등이 어떠한가를 나 자신의 목적과 의견에 맞추어서 부단히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가는 생각이 유보된 상태, 즉 지각이 기능하지 않는 몰아지경에 몰입하게 되면 심적 혼란이나 평가적 사고에 의해 방해받지 않는 가운데에서 우리들의 온몸으로 느낌의 흐름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내가 말한다, 내가 행동한다 하는 관념이 없는 말 그 자체, 행동 그 자체만이 존재합니다. 즉 체험은 있으되 체험하는 사람이 없는 진정한 체험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수준의 진정한 체험이 더 강한 체험이 됩니다. 일상 속에서 종종 경험하는 집중과 몰입은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냐 하면 주의를 집중한다는 것은 일상적인 의식 활동에 속하나 몰입한다는 것은 비일상적인 것이며 집중은 일에서 요구되는 반면 놀이를 하는 동안이나 관광 등의 전환 과정에서는 몰입될 수 있고 강한 정신활동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주의를 집중해야 하나 몰입에서는 정신활동이 유보됩니다. 그리고 집중은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에서 요구되는 반면 몰입된 상태에서는 반응만 하게 되며 실제 결과물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집중이 요구되나 몰입의 경지에서는 황홀한 분위기로 우주의 질서와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몰입의 상황에 대한 플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런 몰입의 상황에 대해 플로라는 명칭을 쓰게 된 것은 그의 연구 중 인터뷰했던 많은 사람들이 최적 경험을 묘사할 때 마치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가는 느낌 또는 물 흐르는 것처럼 편안한 느낌이라고 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가 말하는 플로의 상황은 어떤 상태인가? 그가 여러 연구에서 언급한 몰입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의 순간에 강렬하게 흡수되어 빠져있는 상태로 삶이 고조되는 순간에 물 흐르듯 행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느낌을 표현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즉 자아를 잊은 채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고 완전히 몰입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른 어떤 일에도 관심이 없을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 일에 푹 빠져 있는 상태로 심리적 엔트로피에 반대되는 의식의 질서 상태입니다. 자신이 자신의 주의를 통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플로우는 스스로 정한 행위에 극도로 몰입하고 있는 상황으로 자신의 경험 중 가장 행복한 경험이며 최적의 경험이라고도 합니다. 완전한 몰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기분 중 7단계인 주의 집중, 변화, 더 풍부해진 인식, 몰입,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감각적 상실, 기쁨, 그리고 이탈의 총체적인 기분이며 감정입니다. 도전 의욕과 기술 수준이 모두 높으며 균형 감각을 지녔을 때 최적 경험이 형성되는데 이때 사람들은 그 순간을 즐길 뿐 아니라 자부심도 향상됩니다. 사람들이 활동에 높은 관여로 참여하는 상태로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상태이며 체험 그 자체가 너무나 즐거워서 그것을 위해 큰 비용을 치르더라도 기꺼이 참여하는 상태입니다. 어떤 행위에 몰두하여 자신에 대한 생각까지도 잊어버리게 된 상태로 심리적 엔트로피의 정반대 개념인 까닭으로 네겐트로피라 불리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가끔 컴퓨터 게임이나 일 등에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모를 때가 있습니다. 10분 정도 한 것 같은데 어느새 몇 시간이 흐른 적도 있고 게임을 하느라 종종 밤을 새우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여가 활동, 스포츠, 일 등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면서 몰입을 경험하는데 해설 참여 활동을 통해서도 몰입 경험이 가능합니다. 몰입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우선 활동에 완전히 빠져들 수 있어야 하고 활동을 통해 즐거움을 얻을 수 있어야 하며 외적 요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적 동기에 의해 결정된 활동이어야 합니다. 즉 다른 사람이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해야 하고 하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야 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활동에 빠져들 수 있을 때 몰입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몰입의 경험이 해설에서 중요한 것은 몰입의 경험을 느끼지 못했을 때 사람들은 지루함을 느낄 수도 있고 또 흥미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칙센트미하이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기술 수준 혹은 지식 수준 이상의 정보를 얻거나 또는 임무를 맡을 경우 일종의 불안감을 느껴 몰입에 방해가 되고 반면에 해야 할 임무나 얻어진 정보가 지나치게 낮은 수준일 경우는 지루함을 느껴 이 역시 몰입을 어렵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박물관에 방문한 사람은 해설가의 해설이 너무 어려워서 자기 수준 이상일 경우 쉽게 흥미를 잃을 수 있고 반면에 해설이 너무 쉬울 경우 역시 몰입을 방해해서 지루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칙센트미하이가 이야기하는 플로우를 경험하고 난 후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플로우 경험을 하고 나면 이전과 비교해서 더욱 복합적인 자아로 성장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복합적인 자아가 됨은 자아가 성장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이때 복합성이라는 것은 2가지 심리적 과정을 거친 결과입니다. 이 2가지 과정의 하나는 분화의 과정이고 다른 하나는 통합의 과정입니다. 분화라는 것은 자신이 유일하고 고유한 존재라는 생각으로 나아가려는 움직임이고 또한 본인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분리하고 차별화하려는 경향입니다. 한편 통합이라는 것은 그와 반대의 과정입니다. 즉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생각들과 합하려는 경향을 말합니다. 복합적인 자아란 이러한 2가지 경향을 성공적으로 결합시킨 자아를 일컫습니다. 플로우를 경험한 자아는 분화가 더욱 심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이 특별한 결정을 경험하고 난 후 스스로에 대하여 유능하고 특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플로우의 경험을 쌓아가면서 사람들은 자신이 더욱 특별한 존재로 인식하고 기술적으로도 더욱 숙련되어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몰입은 자아를 통합하도록 하는데 깊게 몰입을 통해 선승들이 수행의 고비를 넘으며 경험하듯이 또는 한 분야의 달인들이 일정 수준의 인격을 갖추듯이 의식의 질서가 바로 잡아져 갑니다. 이런 현상은 사고, 의도, 감정 그리고 모든 다른 감각들이 하나의 목적에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식의 구조는 주의, 자각, 기억이라는 하부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은 각각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녔다고 칙센트미하이는 언급하였습니다. 주의, attention, 정보를 주목하는 행위로 동시적이거나 거대한 양을 한꺼번에 주목할 수 없는 유한성을 갖고 있다. 주의 경로로는 선택적인 주의, 생물학적 또는 사회적 명령에 순종하는 습관화된 주의 경로의 2가지 차원이 존재한다. 그리고 간혹은 고통, 공포, 불안, 분노, 질투 등과 같은 감정 상태로 인해 주의 집중하여 목표를 수행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하는 상태가 있는데 이런 상태를 내적 무질서 상태로 자아 기능의 효율성을 손상시키는 상태라는 의미의 심리적 엔트로피 상태라 한다. 자각, awareness, 정보를 해석하고 그 정보를 범주화, 단위화하는 행위이다. 사람은 새로운 정보의 유입이나 경험의 단계에서 정보에 대해 자극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그 자극에 대해 자신의 선호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기억, 메모리, 자각한 정보를 자신의 기억 장치인 뇌에 저장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자각하여 저장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범주화, 단위화하여 인식하게 됩니다. 이 순간이 지난 후 지금의 정보를 추억하거나 회상하기 위해 뇌에 저장해두는 행위입니다.
플로의 특징들. 칙센트미아이는 최적의 경험을 규정하는 8개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 단어의 첫 알파벳을 따서 PACIPICS라 합니다. 의도, purpose, 모든 활동은 왜 하는지,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지 분명할 때 적극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몰입을 위해서는 명확한 목적이 필요합니다. 관심, attention, 본인이 하고 있는 위치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집중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환경적인 요인과 자신의 기술 수준이 하고 있는 행위와 동등할 때만 가능합니다. 도전, 챌린지, 수행하는 과제가 자신의 기술 능력에 비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을 때 우리는 불안과 초조함을 느끼거나 관심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활동은 수준이 자신의 지식이나 기술과 동등해야 합니다. 관여, involvement, 일상에 대한 걱정이나 좌절을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고도 깊은 몰입 상태로 활동하는 것입니다. 칙센트미아이는 몰입을 위해서는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활동에 완전하게 참여하고 동화되어 행동과 지각이 하나가 되는 병합의 수준이어야 몰입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피드백, 활동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 스스로 인식할 수 있어야 몰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피드백이 잘 이루어지는 경우 참여자는 스스로 자신의 기술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할 수 있는 자극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열중, 이모션, 몰입의 순간에는 자아에 대한 의식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플로우 경험이 끝나면 자아감이 더욱 강해집니다. 통제, 컨트롤, 즐거운 경험은 본인이 스스로 주변이나 나의 행동에 대한 통제감을 느낄 때 가능합니다. 사람들은 몰입의 상황에서 현재 하고 있는 과제의 성공을 위해 다른 단순한 즐거움이나 기타의 다른 욕구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시간 감각, sense of time. 시간의 개념이 왜곡된다. 즉, 몇 시간이 몇 분인 것처럼 느껴지고 몇 분이 몇 시간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실제 시간보다 느리거나 빠르게 느끼는 시간의 감각을 잃어버리는 경험은 즐거움을 경험하는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코넬은 자연 속의 학습 과정에서 몰입을 느끼기 위한 4단계 과정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해설 프로그램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열정을 깨우는 단계로 기본적으로 재미와 즐거움을 주는 단계입니다. 10대나 어른들은 어린이보다 의심이 많고 회의적이기 때문에 해설 프로그램에 쉽게 몰입되기 어렵습니다. 이들은 해설 내용이 너무 쉽거나 아이들을 위한 내용이라는 이유로 쉽게 받아들이려 하지 않아 해설 자체에 집중을 못하고 당연히 몰입을 느끼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몰입을 느끼기 위한 첫 번째 과정은 적절한 놀이나 게임을 통해 이러한 경계심이나 편견을 없애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주의를 이끌어내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지식 전달의 초보적인 단계로 자연이나 문화에 대해 좀 더 밀착하여 집중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시각이나 청각, 후각, 미각 혹은 촉각의 오감 중 하나를 이용하여 관찰하려는 대상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문화재의 어느 한 부분을 직시하도록 유도하거나 꽃이나 식물을 관찰하거나 새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는 등 특별히 어떠한 감각을 이용하여 방문객들 주의를 그곳에 집중시키도록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방문객 스스로 직접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 접어들면 방문객들은 몰입의 범위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하 하는 경험을 갖게 하는 단계가 바로 이 단계로 해설가는 방문객들이 두 번째 단계인 스스로의 집중을 스스로의 알매 단계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방문객들은 자신의 주위를 둘러싼 문화재나 자연 자원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깊은 사고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방문객 스스로 깨달은 것들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 단계에서 방문객은 스스로의 경험에 더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해설가는 방문객들의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게 하거나 글이나 그림으로 남기게 함으로써 이 네 번째 단계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